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서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동훈 전 대표 책을 냈죠. 차기 대통령은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에 물러나야 나도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반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제 있다면 개헌을 하더라도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승민 또 오세훈 뭐 이런 또 여권의 잠룡들은 나도 3년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총선과 대선을 맞춰서 실시하는 그 개헌안이 과연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도 대부분의 잠룡들은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서 기득권 내려놓고 개헌해야 된다, 논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 현재로서는 가장 앞선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탄핵이 우선이다. 다른 쪽으로 논의가 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는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수용하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대선이 열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든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것이고 구체적인 개헌과 관련한 입장은 대선 공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많은 주자들이 지금 그 87년 체계의 헌법 질서가 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5년 단임제 폐해를 지금 이 순간에도 목도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개헌과 관련해서 요청도 받았다고 하지만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시가 있었지만 실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4년 중임제 방식으로 가되 지금 총선과 대선의 스케줄을 좀 맞춰야 되는 게 어떤 사회적 비용이나 정치적 비용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주자들이 구체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 그 보강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겠습니다. 갤럽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했던 어제 발표했던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대표 35%로 현재 가장 앞서 있고요. 김문수 10, 한동훈 4, 홍준표 4, 오세훈 3, 안철수 1, 유승민, 이준석 1. 그래서 사실 범보수로 묶는다고 해도 24로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의견 유보가 34%나 된다는 점. 자, 이 무당층이 어디로 가서 붙느냐에 따라서 혹시 모를 대선에서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 1%에 있는 이준석 의원이 오늘 SNS에 영상을 찍어서 하나 공개한 게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이승만 박사는 43, 김규직 선생은 38이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40이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파묻혀 삿밭 싸움만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 변호사님, 이준석 의원은 항상 나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젊은 40대 기술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혹시는 뭐 누군가 그렇군요.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게 되면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미국처럼 그래서 총리를 이준석을 주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막 그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합종 연행, 당 내에서의 어떤 세력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준석 많이 비판하다가요. 예. 요즘 이게 비판 안 하고 계속 포용하잖아요. 저는 결국 우리 보수 진보는요. 51대 49 싸움이 돼요. 예. 결국 가면. 그러면 이게 이준석 대표 3, 4%도 아쉽다. 나중에 국민의힘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 이래서 제가 요즘 이게 이준석 대표 비판 안 하잖아요. 저기 범보수 진영 후보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예. 친명과 비명. 친명? 예, 비명. 예. 그 명이 누구냐? 명태균입니다. 아, 예. 명태균. 예. 저기 그 친명 명태균 점 때문에 좀 고생할 수 있는 분이 오세훈, 그다음에 이준석, 홍준표. 예. 계속 이 명태균 게이트로 공개하잖아요. 예. 좀 자유로운 분이 김문수, 그다음에 한동훈, 유승민. 예. 뭐 이런 분들로 지금 이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 명태균 특검법이나 수사가 어디로 갈지. 그럼 아까 뭐 비판은 이준석 의원은 비판 안 한다고 하셨는데 서 변호사님이 한동훈 전 대표 비판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3년 내 임기 3년만 하겠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요, 한동훈 대표와 다른 게 그 독자적으로 이제까지 생존해 왔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독자적인 이런 게 발광체가 아니에요. 20년 이상 윤 대통령과 같이 하나의 반사체로 같이 오다가 최근에 그냥 탄핵과 내란 프레임까지 거의 대통령 등에 칼을 꼽는 이런 게 배신 행위를 했잖아요. 따라 저는 이준석과 한동훈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예. 아마 그 극복은 한동훈 대표는 어려울 거예요. 한동훈 대표 측은 어려울 거다. 그거는 뭐 서정호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고요. 예, 짧게 김동훈. 네. 제가 사실은 어제 어떤 모임에 가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고 또 책까지 주더군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그 책 시기 이게 왜 하필 요때냐 저는 그게 궁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 공판 또 헌재 이 최종 판단 그거하고 이게 책 출간하고 맞춘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이고 저는 원래 4월이나 좀 늦게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출판사 얘기가 3월 초가 지나면은 이 학교에 이 참고서 발간 때문에 인쇄소에 작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 이게 오해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어도 출판 시기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3년 개헌 본인의 얘기는 이번 대선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는 게 굉장히 확고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3년 만약에 자기가 된다 손치더라도 더 시켜도 저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3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할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개헌 논의가 이번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